사회문화 11번 정부의 입법 절차 수업 시작해볼게. 수능 특강 154페이지고 이 지문을 너희가 읽어봤겠지만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정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 지문이랄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게 없거든? 너희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야. 내 생각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 이해는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머리에서 뒤엉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 지문이고 이 지문은 너희가 노트를 펼쳐놓고 차분하게 손으로 써가면서 정리를 좀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좀 그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해는 되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지문인 것 같아. 이 지문이야말로 정보량이 좀 되게 많아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고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말 하나, 단어 하나로 선택지가 완전 OX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이런 정치 관련 지문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더 많이 읽어봐야 할 것 같아. 좀 정리를 시켜줄게. 정리. 나도 이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좀 다 읽으면서 정리를 좀 시켜줘 볼게. 봐봐. 첫 번째 문단이야. 입법은 하면서 시작하지. 이제 입법이 무엇인지, 입법은 입법기관이, 주체가 입법기관이야.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야. 얘들아, 법을 제정하다, 이게 입법이잖아. 그걸 의미하지만 여기까지 너희가 알 거야.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입법기관, 주체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까지도 입법에 포함이 된대. 됐어?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지? 입법의 의미거든. 입법은 주체인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야.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서 반영하는 과정도 입법이야 라고 너희한테 알려준 거야. 입법에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된대. 여기도 중요하겠지? 법령을 작성하는 행위가 입법이거든. 포함되어서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사법과는 구분된다. 디테일 잡아야 하는 게 있지. 법령을 집행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 행정이야, 행정. 그건 입법이 아니라는 거야. 법령을 해석하는 건 뭐라고? 사법이야. 그것과 입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입법이랑 행정이랑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있잖아.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집행은 누가 한다고? 집행. 법령을 집행하는 건 뭐라고? 행정. 해석하는 건 뭐라고? 사법. 실제 작성은 누구라고? 입법.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문장.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한다는 거야. 하지만 입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진 않는데 이런 선택지는 나올 법하지. 국회가 모두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틀린 거야.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헌법에 써있대 법률은 국회의원 외에도 정부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중요한 말 나왔어. 입법의 주체가 원래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이 하는 거거든. 법을 만드는 것. 그런데 정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부.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대. 입법의 주체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이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뉘는데 나눠주고 있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법의 제정의 주체를 고려해서
정부 입법에는 얘들아 요 의원 입법 말고 정부 입법이야. 여기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한대.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 입법을 포함시켜준대. 정부 입법의 두 가지. 정부 입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고 행정 입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법규 명령이 뭐니? 하면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법규 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또는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총리, 행정 각 부의장이 발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냥 쭉쭉 읽었잖아? 쭉쭉 읽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의원 입법하고 정부 입법으로 나뉘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행정 입법으로 정부 입법이 나뉜다까지 이 항목화가 상당히 잘 돼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1문단은 중요해. 1문단을 너희가 이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내가 중요한 걸 좀 정리해줄게. 첫 번째로 입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입법이 뭐라고 나왔었어? 입법의 주체가 일단 누구였지? 입법기관이라고 되어 있었지. 입법기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령을 제정하는 거야. 입법기관이 법령을 제정하는 게 입법인데 여기 그래서 하나 더 얘기했지?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서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까지도 입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법은 실제로 법령을 작성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법령 작성 행위, 법령이라고 정확히 써줄게. 법을 작성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너희한테 무엇이랑 다르다고 얘기했냐면 이거랑 구분해야 될 게 뭐였어? 행정이었지, 행정. 행정은 뭐였어? 행정은 법령을 집행하는 거였고, 그치? 집행. 또 사법은 뭐였어? 사법은 법령을 해석하는 거였어. 해석. 그래서 너희가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 요 입법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온다. 입법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있어. 그치? 여기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입법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주체에 따라서, 그치? 주체에 따라서 달라. 일단 의원 입법이 있어. 의원 입법.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가 우리가 입법하면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 의원 입법은 주체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거 말고 또 뭘로 나뉜대? 정부 입법으로 나뉜대. 정부 입법. 그럼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입법권을 국회만 갖는다? 국회만 갖는다가 아니라는 거야. 국회만 갖지 않고 어디도 갖는다는 거야?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입법권을, 법률안 제출권을. 그래서 정부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디에 명시돼 있다고 했지? 헌법에 명시돼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부 입법은 또 두 개로 나뉜데 뭘로 나뉘냐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지. 정부에서 법률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있고 또 뭐가 있대?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입법이 있대. 행정입법. 행정입법이 뭐라고? 행정입법은 법규 명령을 제정하는 것. 법규 명령을 제정하는 입법하는 것.
이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법규 명령이 뭔지도 나와 있지. 법규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법규 명령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건데 요거는 괜찮은데 너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이게 뭐냐면 법률에서 위임을 받거나 맡겨진 거라는 거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거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거야. 이 마지막 부분을 간과하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좀 어렵거든? 요거까지 좀 잘 너희가 생각해 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 1문단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분류한 거. 이렇게 분류한 게 너무 중요해서 요 틀을 가지고 이제 뒤를 쭉쭉 읽어줘야 하거든. 요 틀을 잘 머릿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 2문단 읽어볼게. 법률안을 입안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그냥 의원 발의 법률안이라고 하고 괜찮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정부 제출 법률안이라고 한대. 얘들아 이거 다 어디다 제출한 거냐면 국회에 제출한 거야. 국회에 제출한.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이제 이거 통과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로 나눴거든.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체는 누구였어? 국회의원이었지. 이것은 여론이나 얘들아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 있지. 여론이나 의원의 의지나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입안이 된대. 이거 괜찮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법률들이야. 법률이 이제 발행되는 과정이야. 정부 제출 법률안은 요거야. 정부 제출 법률안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기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안이 되는 거래. 두 개가 좀 다르지.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면 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요러한 방향에 따라 입안이 되는데 정부가 제출하는 건 뭐냐면 위에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싶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이 필요할 때 법률을 제출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행정기관의 입법인 정부 입법은 얘들아 여기 좀 중요할 것 같아.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딘지 얘기를 했었지. 정부 입법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여기지 여기. 정부 입법. 이 정부 입법은 행정기관의 입법이라는 거야. 여기서 정부 입법의 주체를 뭐라고 했냐면 주체가 정부가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정부를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해 줬냐면 행정기관이라고 바꿔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정부의 행정기관. 이게 주체라는 거야. 요거를 모르면 또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어. 알겠지? 행정기관의 입법인 정부 입법은 법령을 통해서 정책적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야.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대. 중요하겠지. 얘들아, 요 정부 입법의 절차, 정부 입법은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해서 따로 규정한대. 대통령령 아까 여기 있었지. 행정입법에 속하는 거였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참여 확대야. 그러면 뭐랑 다른 거야? 정부 입법과 반대인 의원 입법은 이런 입법 절차가 따로 규정된 건 없다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단에서 너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 밑에다 써볼게. 여기 위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있고 의원 발의 법률안, 그 다음에 정부 제출 법률안이 있잖아. 정부 제출 법률안. 그것의 각각의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목적의 차이. 얘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여론이나 의원 자체의 의지나 아니면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법률안을 발의해.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것은 행정기관 있지. 어떤 그 행정기관의 정책 시행,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거지. 그 정책 시행과 관련한 법률이 필요할 때 발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 그리고 정부 입법은 그 밑이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정부 입법은 그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한다는 거지. 정부 입법의 입법 절차가 의원 입법과 달리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요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의원 입법과 차이점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의 차이점, 입법 절차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된 것은 정부 입법이고, 의원 입법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디테일 다시 잡아주면은 여기 대통령령에 규정됐다는 건 대통령령은 아까 뭐라고 했니? 법규 명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법규 명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야. 법규 명령. 알겠어? 법규 명령이 아까 어디 있었어? 여기지, 여기. 행정입법. 요걸 좀 봐주면 돼. 그러면서 이제 3문단 갈까? 3문단에서 얘는 이제 쭉 과정을 알면 되는데 얘는 이 문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지. 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여기 쓴 거 정부 입법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사용했을 때의 과정이야. 요때의 입법 과정, 입법 절차, 입법 절차에 대해서 순서를 좀 잘 보면 되거든. 한번 볼까? 주체가 행정기관이지. 왜냐하면 정부 입법이기 때문이야. 법률안을 작성했어. 이렇게 작성을 했어. 그런 다음에 입법 절차가 시작됐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게 2번이래. 그래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법률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법률안을 확정시켜. 요 과정이 있는 거지.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기관과 의논을 해서 법률안을 확정시키잖아. 그러면 이게 중요해. 입법 예고라는 게 있어. 입법 예고를 통해서 입법 예고가 뭐냐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거야. 요 입법 예고. 요게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그 의원 입법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거든.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진행을 하고 법률안을 위반한 그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얘와 동시에 관계기관의 협의도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라고 나왔네. 문제 포인트지.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 심사가 있고 관련 행정기관을 통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법률안의 적절성을 분석하게 된대. 얘들아,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하다.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의원 발의 법률안에선 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돼 있어? 규제심사가 있고 영향평가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적절성 분석이거든. 됐어? 규제심사, 영향평가, 그것은 적절성 분석하는 게 이 목적인데 한 가지 디테일 더 잡을게. 규제심사의 주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주체야. 각종 영향평가의 주체는 관련 행정기관이야. 요거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지. 주체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를 하는 곳이고 관련 행정기관은 각종 이제 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지. 영향평가. 그리고 둘 다. 규제심사와 각종 영향평가는 둘 다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규제심사는 하면서 규제심사에 대해서 얘기해. 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이루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그 규제가 있다면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규제인지 판단해. 이유가 뭐야?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떤 법률을 냈잖아. 어떤 정책을 냈잖아. 그 정책이 과도한 규제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심사를 한다는 거지. 이에 비해 영향평가는 다른 점이야. 이에 비해서 각종 이제 영향평가는 이렇게 끌어올게. 해당 법률이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만약에 이 법률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법률안을 좀 정비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래. 좀 다르지. 문제점과 영향을 미리 한번 살펴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기관은 그 입법 예고 기관이 끝나기 전이야. 끝나기 전. 이거 지금 다 입법 예고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 입법 예고가 끝나기 전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된다. 까지 얘기했어. 여기 괜찮아? 정리할 수 있겠지? 입법 예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규제심사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4번까지 했거든?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 입법 예고가 끝났대. 드디어 끝났어. 그러면 그 입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렴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하는 거야. 법률안에 반영해. 그렇게 된 다음에 법제처의 법제 심사가 있어. 그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차관회의 심의 의결, 국무회의 심의 의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야 돼. 복잡하지? 그런 다음에 국회에 제출된대. 7번이 국회 제출이야. 요 각종 회의에 여러 가지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잖아. 그러면 8번 정부에 이송이 되거든. 정부에 이송이 되면 법제처는 법률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법률 공포, 법률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그걸 이제 상정을 시켜. 그럼 국무회의를 거쳐. 그러면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보의 공포 내용을 게재해. 그럼 이제 공포 내용이 게재되잖아. 그럼 공포 절차가 맞춰져서 비로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 마지막 공포 과정까지 맞춰야 사람들에게 그 법률이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지. 지리하지. 이 지리한 과정이 있어. 그래서 지금 앞에 문단이랑 지금 3, 4문단에서 내가 길게 번호를 매겼거든. 1에서 11번까지 이 과정을 그냥 순서대로 번호를 좀 매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문제를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순서를 만약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 선택지는 틀린 거지. 오답을 내는 요령이야. 그 선택지를 낼 때 순서를 바꿔서 제시할 수 있어. 그럼 틀리니까 그걸 좀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무슨 과정이었었는지 기억나니?
정부 입법 중에서, 그치? 의원 입법 말고 정부 입법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입법이 있었지. 행정입법. 행정입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거 아니라 여기 거여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나 행정 입법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 항목화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에 비해. 얘들아, 왜 이에 비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어? 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비해서 행정입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제 행정입법 설명해 줄게 라는 거야. 이제 행정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까지의 과정은 법률 입법 과정과 동일해. 어디까진 동일하냐면 법제처 심사까지. 어디 몇 번이냐면 여기. 6번까지는 동일하거든? 그 이유와 차이가 있다는 거야.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입법 과정, 법률의 입법 과정과 차이가 있대. 그럼 차이점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겠지, 당연히. 대통령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입법에 얘들아 기억나니? 뭐가 있다고 했었어? 대통령령, 그치?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또 부령 이렇게 있다고 했어. 그치?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령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포인트야. 대통령령은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서 법규 명령안이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냥 바로 소관 행정기관의 관보 게재 공포 절차 해서 공포돼서 실질적 효력을 지닌대. 복잡해. 복잡한데 포인트는 뭐야? 뭐가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거야. 대통령령은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 없어. 라는 것. 여기서 뭐가 필요 없다고? 여기 국회 심의 의결이 있었잖아. 요게 대통령령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한 다른 게 있어. 총리령하고 부령 있었잖아. 총리령하고 부령은 법규 명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딱 끝나면 여기까지는 동일하다고 했거든. 이번엔 뭐가 필요 없냐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차관회의 안 거쳐 국무회의 안 거친대. 무엇은? 대통령령 말고 어떤 것? 총리령과 부령은 뭐가 필요 없냐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데. 그리고 바로 소관 행정기관에 의해서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차이점 중요하겠지. 그런데 이때 또 차이점이 나오거든. 공포 전에 각 부장관의 결재를 받는 부령과 달리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한대. 부령하고 총리령의 차이점이 또 나와 있는 거야. 부령은 각 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돼. 부령이니까. 총리령은 총리의 결재를 받으면 돼. 총리령이니까. 차이점 알겠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뭔 줄 알겠니?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차이점을 잘 봐주면 돼. 차이점. 여기서 무조건 그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부령하고 총리령의 차이점까지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또 조금 바뀐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법규 명령안을 위반하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해당 기관에서 위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는 하나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여기 지문 좀 잘 봐야 되거든.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법률에서 어떤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법규 명령에다가 세부 사항을 위임한대. 여기가 중요할 거야. 법규 명령은 법률의 세부 사항을 위임받는다는 거야. 혹시 앞에서
여기 기억나니? 법규 명령이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법률에서 위임받고. 여기. 법규 명령에서는 법규 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때 쓴다고 했거든. 그게 지금 여기 다시 나오는 거야. 여기 다시 나와서 법규 명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다는 건데 이렇게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을 하잖아. 그러면 이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돼. 하위 법령이 뭔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야. 여기서 정해야지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얘들아,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여기서는 법률이 있어. 법률, 어떤 법률. 그런데 이 법률에 세부 사항들 있지. 세세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서 다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세부 사항을 위임한다는 거지. 어디다가?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한다는 거야. 하위 법령은 어떤 건데? 어떤 거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거지.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뭐였는데? 법규 명령이었지. 이게 뭐였어? 법규 명령. 됐어? 그럼 너희가 알아야 할 것.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게 법규 명령이라는 거야. 하위라는 거야. 법률이 더 상위고 법규 명령은 더 하위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걸 먼저 정해야 돼. 이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정해야지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지.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법률의 시행일이 오기 전에 하위 법령의 입법을 완료해야 돼. 그러면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부칙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는 하위 법령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대. 이해됐어? 어떤 법률의 시행일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유는 요 하위 법령의 입법 기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하위 법령의 입법 기관, 즉 법규 명령의 입법 기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법규 명령의 입법. 얘들아, 법규 명령의 입법을 아까 뭐라고 했었지? 1문단에서?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었던 거야. 행정입법. 1문단에 있어. 법규 명령의 입법은 행정입법,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뭘 하는 거냐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 세부사항이야.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부분을 의외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거든. 이 부분, 법률하고 하위 법령, 즉 법규 명령 간의 관계를 좀 잘 봐줘. 마지막은 이제 쉬워. 이 정책 시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체잖아. 이 주체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첫 번째, 행정기관을 통해 위반되는 모든 법률이나 법규 명령은 어떤 법률이 있을 거고 법규 명령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전체 법령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이나 상위 법률, 상위 명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대. 그러니까 전체 명령과의 법령 체계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대.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무언가 필요해서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의 입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위반부터 심사까지의 절차는 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이제 고려사항을 정리해 준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이제 그런 지문인 것 같아. 내 말이 뭔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 여기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1문단 1문단에서 요거 있지. 요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아까 내가 말한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걸 잘 알고 나서 과정의 디테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문제가 의외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모르겠는 걸 좀 잘 체크해서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